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정보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세계적인 국정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문재인이가 집권을 한 이후에 왜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국정원, 전 세계적인 정보기관에서도 인정을 받던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적폐 세력 청산이라며 왜 정북 주사파 성향의 이 세력들을 국정원에 넣었겠습니까? 자, 11년 전 국정원이 간첩과 탈북민 구별법, 문재인이가 망친 국정원, 이제 전사들이 돌아왔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관련된, 김정은과 관련된 이 사업들, 작전들을 했지요. 이 국정원에 있는 저의 지인이라기보다도 뭐 전우죠, 전우. 그분이 저에게 전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한 국정원의 핵심 전사들도 있으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어떻게 이 대북 공작 라인 또 이 북한 휴민트를 관리를 하면서 굵직굵직한 작전들을 했던 이 대북 핵심 이 전사들을 어떻게 해체시켰는지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제가 아시는 분들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핵심적으로 국정원의 이 전사들이 돌아온 소식은 요 근래에 뭐 길면은 한 석 달, 요 어제도 며칠 전에도 또 국정원이 새로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선 탈북민 김금혁 씨가 11년 전 국정원에서 어떻게 간첩과 탈북민을 구별을 했는지 그 올해 1월 달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국정원의 탈북자, 간첩 구별 방법 흐드드 덜덜덜덜 그러면서 김금혁 씨의 당시의 소식을 소상하게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탈북민 김금혁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간첩 수사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는 국정원의 활약을 지켜보며 11년 전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대북 정보에 놀랐던 시절이 떠오른다. 국정원과 직간접적 접촉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들은 우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가늠하지 못한다. 거의 모든 것이 기밀사항이라 큰 성과를 내도 외부로 잘 알려지진 않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보통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합동신문센터에서 1차 조사를 받는다. 아무튼 이곳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조사를 받게 된다. 진짜 탈북민인지 아니면 탈북민을 위장한 조선족이거나 간첩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다. 보통 일주일 정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 종종 여기서 북한 간첩들이 잡힌다. 그것도 아주 어이없게. 분명 북한 간첩들은 수년 동안 고도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인데 왜 쉽게 잡힐까? 이유는 간단하다. 간첩보다
국정원 조사관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북한 간첩이라 할지라도 고모, 사촌의 식습관을 물어보는 변화구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내가 경험했던 조사관도 어메이징한 사람이었다.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잘 알고 학교 시절 선생님과 선생님의 딸이 다니던 학교, 심지어 내가 평양 외국어 학원 재학 시절 출전했던 웅변 대회와 내 원고 내용도 알고 있었다. 이건 진짜 소름이었음. 중국 유학 시절 내가 자주 입던 옷차림도 국정원 알고 있었고, 어떤 글을 쓰고 주로 어떤 책을 읽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 난 그저 20세의 어린 유학생에 불과했지만 국정원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매우 디테일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나는 남들보다 조사를 꽤 길게 받았다. 한 달 가까이 독방에서 지내며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 있었으면 훨씬 잘 나갔을 최상위 계층이 정치적인 이유로 넘어왔다니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겠지. 자, 이 김금육 씨가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시죠? 아무튼 수차례에 걸쳐 조서를 쓰고 또 쓰고 여러 조사관들의 릴레이 조사를 받은 끝에 모든 행적과 사실관계가 명확해져 일반 생활관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거짓말 탐지기도 했음.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독방을 나오면서 선물을 받았다. 조사 내내 나를 강하게 몰아붙였던 조사관이 미안했는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현재 가장 핫한 시사 관련 도서를 부탁했다. 요약을 하자면 내 사촌의 식습관이 무엇인지까지 물어본 국정원, 또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 딸이 다니던 학교까지 물어봤던 국정원, 고등학교 때 웅변대 발표 내용까지 물어본 국정원. 자,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쓴 김금육 씨의 글이지만 11년 전이 이랬다니까 얼마나 디테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이 전사들이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는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이 북한 지금 곳곳에서 사제폭탄 사태가 터져 나왔다라고 밝혔죠. 제가 그래서 WTR 내부 소식통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북한의 황해도 또 원산, 함경북도 내에서 북한의 사제폭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장마당에 나가서 사제폭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국정원이 디테일하게 보도를 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북한에 가장 열악한 것이 무엇이다?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발빠르게 얼마 전에 뭐라고 전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7월 27일 날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부 장관 7월 27일 날 전승절 때 같이 전승절 참석을 했지요. 그 이후에 이 8월 2일에서 3일쯤 됐을 때 이 러시아의 군용 전용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을
한 이후에 약 한 3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좀 지난 시간 동안 뭐 했는지를 국정원이 밝히고 딱 찍었죠. 당시에 순환 비행장에서 러시아 군용 전용기에서 뭐가 포착됐다? 바로 북한의 군수물자를 옮겨 싣는 것이 포착됐다. 그건 국정원이 실제로 휴민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앞으로도 국정원은 이 윤석열 정부 이 들어선 이후에 더 강하게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